이번 시간에는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 분포는 많이 다뤄봤는데 한번 점검한다 생각하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랜덤 베리어블 x가 이제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얘기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x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런 형태. 루트 2파이 시그마 스퀘어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전체 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x는 정규분포라고 랜덤 베리어블 x는 정규분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뮤하고 시그마는 이제 패러미터가 될 거고요. 이제 뮤는 실수를 취하면 되고 시그마는 0보다 큰 수를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는 이제 정규 분포를 다룬다 해서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 이제 패러미터이기 때문에 뭐 x is 이렇게 우리가 x는 뮤하고 시그마 제곱 normal n of mu, sigma square를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면 뮤는 평균이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일 건데, 고등학교 때는 이걸 증명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대학 들어와서는 이제 폴러 콜디네이스로 체인지를 하면서 변형을 해서 이제 더블 인테그럴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학교 때는 이게 왜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이 0, 뮤가 0이고 시그마 스퀘어가 1인 이런 형태를 이런 형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G라고 쓰고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해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G가 표준 정규 분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거에 대한 CDF를 찾아보겠죠.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CDF를 보면 CDF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G 랜덤 베리어블을 같이 쓰면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루트 2파이에 시그마 자리에 1이 들어올 거고 뮤 자리에 0이 들어올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G까지 적분하는 이런 형태가 probability density 펑션, probability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 즉 distribution 펑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냐? 모든 분포를 이제 정규화를 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의 표준 정규 분포의 테이블만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우리가 확률을 찾는다든지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기준을 세워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표준화 작업을 거친다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귀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tatistical application에서 통계적인 응용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각력을 설정하거나 confidence 인터벌을 잡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G알파라는 값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G알파는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G알파보다 더 큰 확률이 알파가 되는 그 값을 G알파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보면 어쩜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니까 뭐 이런 형태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 있을 때 여기 오른쪽 끝 테일이 여기에 확률이 알파가 되는, 여기에 확률이 알파가 되는 이 값, 요 x의 값을, G축의 값을 G알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알파보다 더 큰 이쪽의 영역의 넓이는 이제 알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좌표를 G알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G는 표준 정규 분포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은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이 가만히 정규 분포를 살펴보면 x 이퀄 뮤의 대칭입니다. 근데 뮤가 0이니까 표준 정규 분포는 원점의 대칭이겠죠.
아니, 그 원점의 대칭이 아니라 y축의 대칭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g알파가 이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g알파는 또 이쪽에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g알파보다 더 작은 확률도 알파가 되겠죠. 대칭이니까. 그러면 g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알파가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g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도 어떻게 되냐면 알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g의 1 마이너스 알파 값하고 마이너스 g 알파 값하고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위에 1번에 의해서 p of g가 마이너스 g 알파 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알파죠. 그러면 1에서 빼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르게 바꿨었으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g는 마이너스 g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g가 표준 정규 분포가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이 값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값을 뭐라고 썼냐면 g의 1 마이너스 알파, 여기 확률이 들어오게끔 썼죠. 여기 확률이 들어오게끔 썼죠. 그러면 이 값은 결국 이 값하고 같으니까 g의 1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g 알파하고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패러미터가 뮤고 시그마 스퀘어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제 x에다가 뮤를 빼고 시그마로 나눠준 이런 형태는 이제 뭘 따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시그마 분의 라지 x 마이너스 뮤, 즉 g의 CDF를 구해가지고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해가지고 그 타입을 미분했을 때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DF 개념으로 이걸 찾습니다. 라지 f of g. 그러면 라지 g는 스몰 g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제 여기 부분에 들어오겠죠. 라지 g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시그마 분의 라지 x 마이너스 뮤가 g보다 작은 확률을 찾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시그마 곱하기 뮤를 넘기면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x는 뮤하고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니까 그거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쓸 거고요. 그 값이 이제 뮤 플러스 시그마 g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말하니까 이제 CDF 타입으로 쓰면 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적분은 어디까지 하냐면 뮤 플러스 시그마 g까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타입을 이제 적당하게 변형을 시키면 되겠죠. 어떻게 변형시키면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를 y로 치환을 하면 이 타입은 뭐로 바뀌냐면 요렇게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으로 바뀌고요. 루트 2파이 분의 1이 될 거고 dx는 뭐로 바뀌나요? 시그마의 dy로 바뀌겠죠. 그래서 루트 안에 시그마 제곱이 있으니까 시그마가 서로 캔슬이 돼서 d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자리에 지금 아래 끝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위 끝은 여기 x 자리에 얼마까지 올 수 있냐면 뮤 플러스 시그마 g니까 그러면 시그마 약분하면 y는 g까지 가겠죠. 그래서 g로 바뀝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니까 CDF니까 미분하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여기 안에 게 미적분학 기본 정리에 의해서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그마 분의 라지 x 마이너스 뮤, 즉 g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표준 정규 분포의 density 펑션이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Thus, large g is n of 0,1 and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g is given by 이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살펴볼 게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으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 x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뮤고 시그마 제곱을 패러미터는 뮤고 시그마 제곱, 즉 평균이 뮤고 시그마 제곱인데 아직 체크를 안 했으니까 제가 패러미터 뮤 분산이 그 다른 패러미터가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더 랜덤 베리어블 v는 v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전체 제곱이죠. 근데 조금 전에 앞에 시어럼에서 시그마 분의 라지 x 마이너스 뮤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g의 제곱이 되겠죠. 즉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을 하면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요?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인. 자,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g의 제곱에 어떤 CDF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할 거는 지금 현재 g의 제곱, 즉 형태를 이제 우리가 v로 나왔으니까 v를 전개를 해보자. 더 v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펑션,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이제 large g of v라고 썼는데, 자, 그러면 large g of v는 v 자체가 g의 제곱이니까 g의 제곱이 v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거는 g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이거는 라지 g가 돼야 되겠네요. g는 마이너스 루트 v하고 루트 v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라지 g는 표준 정규 분포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올 거고요. 구간은 마이너스 루트 v에서 v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y축의 대칭이니까 결국은 2배를 해서 0에서 루트 v까지 처리하는 거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당하게 치환을 해야 되겠죠. g의 제곱을 뭐로 치환하냐면 y로 치환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g의 제곱을 y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부분을 그대로 빼서 써보죠. 2의 인테그럴 2의 마이너스 2분의 y로 바뀌고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나요? g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y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인데 0보다 큰 구간을 카운트하니까 루트 y가 될 거고요. 그럼 뒤에는 이제 dg는 어떻게 되냐면 2의 루트 y분의 1의 d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g의 범위가 0에서 루트 v니까 y의 범위는 0에서 v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는 이제 루트 2파이 분의 1이 그대로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2는 서로 약분이 될 거고요. 이제 가만히 써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인테그럴 0에서 v까지 y의 마이너스 2분의 1 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y가 될 거고요. d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루트 2니까 2분의 1승이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파이는 얼마냐면 루트 파이가 남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는 게 지금 세타 자리에 2가 왔고 알파 자리에 2분의 1이 왔죠. 즉 R 자리에 1이 온 거죠.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보면 R 자리에 1이 온 거죠. 그리고 세타 자리에 2가 왔고 알파 자리에 2분의 1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만약에 if 감마 오브 2분의 1 값이 루트 파이가 되어주면 어떻게 결론을 지을 수 있냐면 결국은 이 형태니까 이것을 v에 관해서 미분한 것, 즉 g'의 v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v가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감마의 2분의 1에 2의 2분의 1분의 1에 y의 2분의 1 마이너스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y가 되어서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겠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표준화를 시켜서, 즉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을 하면 그 분포는 카이스퀘어 분포,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인 카이스퀘어 분포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빨간색으로 V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감마 오브 2분의 1 값이 루트 파이가 되는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V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미분을 하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 앞에서 보면 미분을 했으니까 V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Y 자리에 V가 Y 되겠네요. 여기가 V. 자,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하면 G of V는 V가 오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제 그래서 it follows that V는 V is chi-square degree of chi-square distribution with degree of freedom, one degree of freedo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할게. 왜 감마 오브 2분의 1 값이 루트 파이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그젬플에 감마 오브 1 값은 2분의 파이가 되는지를 한번 증명을 해보죠. 이거는 어떻게 쓰나요? 여기 한번 보면 정의대로 쓰면 되죠. 감마 오브 2분의 1 값은 인테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감마 펑션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x에 알파 마이너스인데 알파의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t 자리, 즉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x에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거는 루트 x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x인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변형을 시키면 이제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조금 변형을 이렇게 시키죠. x 자리에 이 루트 x가 있으니까 x 자리에 이제 루트 x를 하나의 y로 보는 거죠. 그러면 x는 y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y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y 제곱이 될 거고요. dx는 어떻게 바뀌나요? 2y의 dy로 바뀌겠죠. 맞나요? 2y의 dy로 바뀌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y의 dy로 바꿔서 쓸 거고, 인테그럴 0이면은 루트 x가 y니까 0이면 0, 무한대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인테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y는 서로 약분이 되고 2의 2의 마이너스 y분의 y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 제곱 승의 dy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우리가 이제 얼마인지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그 부분을 뒤에 살펴보면, 자, 감마를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루트 x를 여기선 t로 치환을 했네요. 똑같습니다. 자, 치환을 해서 바꿔서 쓰면 이 감마 오브 2분의 1 값이 요까지 된다고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결국은 폴로 코디네이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합니다. 똑같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2는 뽑아내고, 어차피 이거 같은 값이니까 같은 값 두 개 써서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더블 인테그럴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건 폴로 코디네이트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떻게? r 세타 형태로 바꾸면은 이 부분이 뭐로 바뀌나요? 이 부분은 r 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y dx가 뭐로 바뀌나요? r의 dr d 세타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적분은 실질적으로 여기 뒤에 따로 써보죠. 2의 루트 인테그럴 0에서 y도 0에서 무한대, g도 0에서 무한대니까 1사분면이니까 d세타를 적분하는 거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r 부분은 인테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하면 되겠죠. 자, 근데 2의 마이너스 r 제곱 r 이런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건 0에서 2분의 파이,
이거는 그대로 있고, 지금 이를 같이 넣어줬네요. 지금 똑같은데, 여기 똑같은데 2를 안으로 넣었습니다. 여기 구간에 2를 안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4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4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 4가 들어오는데 그 4를 여기 2 쓰고 여기 2 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R, 2R이 나오니까 2R을 맞춰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R 제곱을 미분하면 요 파트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안티 데리베티브가 이게 되겠죠. 그래서 0에서 무한대까지 넣으면은 이거는 1이 될 거고요. 1이 되면 1을 적분하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 약분하면 파이가 돼서 루트 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더 코오디네이트를 적당하게 이용을 하면 감마 오브 2분의 1 값은 루트 파이가 된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살펴볼 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요약을 해보면 지금 크게 시어럼 두 개가 표준화 시키는 거는 고등학교 때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하면 카이스퀘어 분포,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인 카이스퀘어 분포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뤄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살펴볼 게, 그러면 이 MGF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고 싶은 거죠. 만약에 X가 표준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MGF를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기대값에 2의 t의 라지 x가 될 거고, 인테그럴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t의 x에 루트 2파이의 시그마 제곱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저기 앞에 있는 부분을 지수로 올려서 완전 제곱을 시켜주면 될 겁니다. 2 시그마 제곱분의, 자, 올려버리면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 뮤 x 플러스 뮤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를 하나 뽑아서 이걸 분모로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의 t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쓰냐면, 적당하게 이제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분자 부분을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보죠. 자, x에 마이너스 2를 묶어서 뮤 플러스 시그마 제곱 t의 x에 플러스 뮤의 제곱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t, 이거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는 플러스 뮤 제곱이 그대로 있고 여기에 제곱 파트 들어온 게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뮤 플러스 시그마 제곱 t를 제곱을 한 걸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쓰면 x 마이너스 뮤의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t의 전체 제곱에 이 부분을 다시 풀어서 쓰면 뮤 제곱은 서로 사라질 거고,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 2 뮤의 시그마 제곱 t,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4승의 t의 제곱,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써주면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t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서로 없어지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2 시그마 제곱이 있으니까 시그마 제곱을 서로 캔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부분은 뮤 t가 남을 거고, 뒤에 부분은 플러스 바뀌고, 시그마 제곱은 없어지면 시그마 제곱이고, 2로 나눈 게 있으니까 더하기 2분의 시그마 제곱의 t의 제곱,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부분은, 뒤에 부분은 x의 디펜던시가 없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2파이의 시그마 제곱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t의 완전 제곱의 dx니까 우리가 이 형태는 시그마 제곱 자리는 그대로 왔고 뮤 자리에 뮤 플러스 시그마 제곱 t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normal distribution의 형태겠죠. 그러면 전체 적분값이 1이니까 궁극적으로 MGF는 어떻게 되냐면 2의 뮤의 t의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제곱 t의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형태의 값은 이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겠죠. 어, 2분의 시그마 제곱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분을 하면 평균을 구해보죠. 미분을 하면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뮤 플러스 시그마 제곱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뮤 t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제곱 t의 제곱. 그럼 여기의 자리에 이제 t 자리에 1을 넣으면 되겠죠. 0을 넣으면 되겠죠. 0 넣으면 뮤, 0 넣으면 지수는 0이니까 1이 돼서 뮤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 뮤인 거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 데리버티브를 구해보면 세컨 모멘트 오브 x를 구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시그마 제곱에 2의 뮤의 t 2분의 시그마 제곱 t가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하나 더 내려와서 똑같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m의 2'의 제로 값은 0 대입하면 시그마 제곱 더하기 여기도 0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뮤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므로 시그마 제곱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냐면 m의 2'의 제로에 빼기 m의 1'의 제로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시그마 제곱 플러스 뮤의 제곱에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라서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패러미터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 나타내는 게 뮤는 평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다 라는 겁니다. 자,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하나 더 앞에서 빠뜨린 부분을 보면 어떤 개념을 저희가 빠뜨렸냐면 이제 100p번째 퍼센타일이 뭔지를 이제 보자라는 겁니다. 100p번째 퍼센타일은 뭐냐면 is pi of p라고 놓을 건데 뭘 만족하냐면 어떤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있어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이 large f라고 보면 뭘 만족하면 100p번째의 퍼센타일은 뭐냐면은 p 확률을 가지는 것. 즉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이 pi p까지의 값을 보니까 p가 되는 이 값을 우리가 100p번째 퍼센타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풀어서 다시 쓰면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파이 p 그 다음에 여기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오겠죠. 즉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small f가 있을 때 누적해서 이제 어떤 적분을 딱 어떤 값까지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구해서 그 어떤 값까지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의 값이 p가 되는 그 어떤 값을 이제 100p번째 이제 퍼센타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 개념까지 이 개념은 뭐 여기 퍼센타일이고 나중에 6장에 보면 이제 샘플에 대해서 100p번째 샘플 퍼센타일 이거하고도 매치가 서로 돼서 그 두 개 그림을 뭐 QQ 플롯을 그린다든지 이런 곳에서 활용을 해서 이 분포하고 이 샘플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런 것을 분석할 때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제 용이하게 이제 그 statistical inference나 이제 뒤에 부분에 이제
통계량을 다루는 거나 통계적인 부분을 볼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정규분포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